이제 이번부터는 ICC 온실가스 계산에 대해서 몇 차례 시리즈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온실가스 계산은 ICC EU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ICC 플러스에서는 아직 필수는 아니고 옵션입니다. 이제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인증은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ICC 인증 자체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향후에 ICC 플러스도 온실가스 계산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ICC에서 최근에 또 이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코르시아, 그러니까 항공유에 대한 그 인증에서도 온실가스 계산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곧 ICC에서 카본 풋프린트 모듈을 발표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발자국 인증 요 부분을 이제 론칭을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온실가스 계산 방법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계산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좀 ICC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공식이 언제나 쓰입니다. 이게 EU에서든 또 ICC 플러스에서의 에드온에서든 또 혹은 ICC 코르시아에서든 또 혹은 카본 풋프린트 계산 모듈에서든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RED2 규정,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 방법은 요 기초는 이제 IPCC,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죠? 유엔 산하의 그 IPCC, 그 기후변화 국제협약체에서 만든 그 계산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더라도 큰 결함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E가 많죠. 이 E는 이제 이미션, 배출, 그 이미션의 앞글자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대문자 E는 총량을 말합니다. 배출 총량은 우측 항을 보시면 총 8개의 E 항이 있는데요. 이 8가지 항을 합산하면 총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오늘 거기까지만 보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C는 요 아래 이제 작은 글씨 EC는 extraction and cultivation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채취한 것. 이게 이제 뭐 산림 자원에서 채취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지은 cultivation일 수도 있고, 혹은 지하에 있는 지하 자원을 추출해도 그것도 extraction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혹은 어로 행위,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는 행위, 혹은 양식업, 이거는 cultivation,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생산된 원재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LCC 중에서 농업 베이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쓰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공장에서 이제 나온 폐기물이나 아파트에서 나온 폐기물 가지고 인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어쨌든 이 EC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다음 EL은 뭐냐면 land use의 앞글자입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 이용은 어떤 사업장이건 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농업 분야에서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고요.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의 형태로 이용하느냐, 농업의 형태로 이용하느냐, 농업 형태 중에서도 어떤 농업이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 뭐 택지이냐, 혹은 도로이냐, 공장지이냐, 뭐 이런 식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토지 이용에 관한 배출, 세 번째는 프로세싱의 앞글자 P입니다. 가공 공장에서 공정을 운영할 때, 그때 에너지도 들어가고 투입 자원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배출하는 양을 말하고요. TD는 Transportation 그리고 Distribu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과 유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송과 유통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트럭으로 이제
제품 운반하고 또 선박으로 운반하고 뭐 이럴 때에 배출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U가 있죠. 이 U는 뭐냐면은 fuel use의 use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 자체에서 사용하는 연료 그 경우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배출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가공 공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이스카 마이너스 ECCS 마이너스 ECCR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값은 뭐냐? 우리가 온실가스 계산할 때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은 것입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배출한 양을 말합니다.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반대죠.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없애버린 겁니다. 양을 줄인 거죠. 그게 이제 CO2를 흡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제 이스카는 뭐냐면은 soil carbon accumulation이라고 해서요. 토양에다가 탄소를 축적하는 그런 경우에 그 양을 계산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농업에서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업하면 토양의 탄소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경우에 그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 감축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토양이 축적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농업계에서 바이오차라는 것을 토양에다 많이 투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 그러니까 이제 차콜의 앞글자인데요. 바이오 차콜의 앞글자인데 이 바이오차는 그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 유기물질, 주로 이제 식물체죠. 식물체를 가지고 여기 이제 열분해 공정 등을 활용해서 아주 단단한 수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백 년 동안 탄소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토양에다 넣게 되면 탄소를 토양에다 축적하기도 하고 토양 개선 효과가 있어서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마이너스 값에 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CCS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카본 캡처, 카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CO2라고 해야 됩니다. 공중에 있는 CO2를 캡처해서 스토리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것을 단단한 케이스에 이거를 가두어 두죠. 가두어서 어디다 하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 다가 안정된 그런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이걸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줄어들겠죠. 얼마간이라도.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그 사업장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CR은 뭐냐면 CO2 Capture Replacement의 앞글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CCU로 많이 불러요. Utilization. 무슨 뜻이냐면 앞전에 CCS는 저장만 해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만들걸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선박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이요.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 에너지로 리뉴어블 에너지로 연료를 사용해서 선박을 운행하는 것을, 그런 선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선박에 요구되는 연료 자원이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메탄올을 거기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메탄올은 뭘로 만드냐면은 거기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일산화탄소는 또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CO2를 가지고 한번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CO2를 포집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한 CO2를 배출을 하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범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그냥 배출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이제 포집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제조하는 공정에다가 원료로 투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탄소, 그 CO2
포집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CR 혹은 CCU로 분류를 해서 그 공정을 적용을 한 혹은 그 에너지를 사용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RED2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규정에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8항을 계산해서 총합을 내는 방법을 individual calculation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계산이죠. 개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건 이제 요 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투입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이 디폴트 밸류라는 옵션 2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겠죠. 온실가스 계산을 위해서 특별히 그 회사 안에 한 명을 훈련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걸 또 검증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비용이나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디폴트 값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RED2라는 규정,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규정에서 제시해 놓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옵션 1에서 이제 인디비주얼 캘큘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이 공식을 활용한다 그랬죠.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총량을 미리 계산해 놓은 값을 그 규정, 유럽연합의 규정에서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고, 이 디폴트 값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둘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디폴트 값을 사용을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8가지 항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거는 혹은 내가 잘 모르겠는 거는 디폴트 값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계산하겠다. 이렇게 옵션 1과 2를 섞어서 하면 이거는 disaggregated default value 값이라고 해서 분리된 기본값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실가스 계산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이렇게 지금 옵션 3를 활용하는 방법, 옵션 2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옵션 1 각각 이 8가지 항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는 그런 시리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